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3월 15일 화요일 시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공지사항 올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 게시판 가시면 모든 공지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선한스탁에서 제2의 월급통장 3기 회원 모집 시작합니다. 자, 지난주 20대 대통령 선거, 그리고 선거시험 만기일,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의 금리 결정이 모두 지나갑니다. 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도 평화합의 가능성이 열리며 돈의 흐름이 이미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3월은 불확실성 해소의 달입니다. 포트폴리오를 교체해야 주도주를 매수할 수 있다라고 지난달에 말씀드렸는데 지금이 바로 절호의 기회입니다. 3월 3기 회원 모집을 기다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위기를 기회로 바꾸실 분들은 하단 링크 클릭해 상단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다우지수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전일 거의 보합권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FOMC의 경계감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이제 화상회담을 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 협상을. 그래서 세부 내용을 명확하게 다듬어서 오늘 다시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우지수, 나스닥지수 좀 쉬어가는 모습. 다우는 횡보하는 수준이었는데 나스닥은 한 2% 정도 하락을 했죠. 이거는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다우지수는 왜 괜찮냐? 다우는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함께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어떻게 됐나 봤더니 역시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보합권을 유지했는데 약보합 수준으로 마감을 했는데 코스피가 살짝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동안 코스피는 잘 버텨줬었죠. 변동성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미증시가 저렇게 변동성이 크면 우리나라는 더 흔들린다. 보통 미국이 이제 재채기 한번 하면 우리나라는 독감에 걸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정도로 변동성이 큰 나라인데 지난달 2월 옵션 만기일 이후로 꾸준히 이 변동성을 축소해가면서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주가는 아직 약세지만요. 자, 이 부분은 전쟁이 끝나야 해소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나 봤더니 이제 협상은 중단됐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서로 대화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빠르면 1, 2주 내에 아주 가까운 미래에 러시아군의 철수나 이런 합의가 타결될 수도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희망적인 얘기고요. 최악의 경우에도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시리아나 이런 다른 지역에서 2라운드 전쟁을 개시하면 그쪽 시리아 외인 부대도 우리가 짓밟겠다. 그런 경우에도 아무리 늦어도 4월 중순에서 늦어도 4월 말이면 합의가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빠르면은 3월 안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도 가능하고 늦어도 4월 안에는 합의의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그동안 우리 요구 조건을 다 들어줘야지만 협상을 하겠다라고 했던 러시아가 입장을 바꿔서 이제는 좀 위기감을 느끼고 러시아의 강력한 제재를 가한 것들이 좀 효과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결론이 나와봐야겠죠,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전쟁에 대한 리스크도 이제 조금 완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은 생기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서로 간에 이견 차이를 확인했지만 이제는 협상할 생각이 있다라는 걸 확인한 것만 해도 큰 진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 봤더니 최근 환율 동향 이제 계속 올라오면서 이제 1200원, 1240원대 쪽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은 이제 주식을 매도하는 게 정상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코스피 주식은 오늘도 6,700억 매도를 했는데 파생 시장을 보면은 선물이나 옵션이나 약세는 맞는데 금액이 크지 않아요. 금액이 적은 정도고 선물도 2,600계약이면은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도하는 정도 금액이죠. 그래서 어제 수급이랑 비교하면 크게 아주 나빠진 건 없다. 중립 이하의 수급은 맞아요. 좋은 수급은 아닙니다. 안 좋은 수급이지만 그렇다고 저 땅굴 파고 내려가서 2,400을 깨고 2,000을 깨고 이런 수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직까지 전쟁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평화협정이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일 모레 해서 이제 FOMC 회의가 있으니까 미국에서 금리 인상 후에 혹시나
이번 달은 0.25% 인상을 하지만 5월에 뭐 0.5 빅스텝을 다시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대차대표 축소 같은 이제 긴축을 이제 좀 빠르게 앞당기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한 차례 흔들릴 수 있으니 그에 대비하는 정도 수급이다. 지금 시장을 추가적으로 아예 추세적으로 하락으로 이끌고 내려갈 만큼 약한 수급이 아니다라는 정도만 해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수급 동향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 동향으로 가면은 오늘 HLB 그룹이 좀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불공정 거래 혐의 쪽으로 해서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혐의 없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HLB 생명과학, HLB 제약, 뭐 테라피틱스까지 해서 이제 그룹사가 전체적으로 반등이 나왔는데 그동안 뭐 워낙 힘든 구간을 거치고 있다 보니 8% 올라도 뭐 크게 티도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뭐 31,000원대인데 이거 35,000원 구간 정도는 회복해 줘야 수급이 들어오지 이 구간 회복 전까지는 뭐 그때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 정도 나오는 거고 아직까지 약세 구간을 떨쳐내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하게 보시면 됩니다. 35,000원 구간. 자,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좋았던 구간에서 제가 105,000원 구간 넘어가는 게 관건이다. 돌파해서 이 위에 서시느냐 이 아래 서시느냐가 관건이다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뭐 크게 밀리거나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버텨는 주고 있는데 105,000원 어제 오늘 이 구간을 돌파 시도 정도는 하고 있다. 이 구간에서도 이번 주 안에 빠르게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 12만원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아 보입니다. 만약에 한 차례 쉬어도 기간의 차이일 뿐 올라는 가는데 대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죠. 지금은 강하게 105,000원 빠르게 넘어가서 위에서 쉬는 게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랑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 저희가 2월 11일 영상에 올려드렸었죠. 주주환원 정책을 시작하고 임원 교체를 단행하는 등 이 카카오 그룹이 그동안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었는데 드디어 사과를 드리는 듯한 모습이고 주주분들께 정신 차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이런 결정을 내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가 이 날이죠. 여기 표시해드린 날인데 이날부터 해서 카카오뱅크가 이때 4만원 초반이었는데 이때부터 벌써 52,5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오늘도 수급도 양호하고 흐름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추세적으로 이제 우상향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으니 이쪽 섹터들 그리고 금리 인상 이슈가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사이버뱅크라고 해도 이쪽에 수급이 좀 몰리는 거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관심 가져볼 만하다라는 거 2월 11일부터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내일 뭐 추가적으로 오른다? 그럼 추격 매수 아니고 쉬는 구간 잘 활용해서 쉴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계속 주죠.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 이번에도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휴식 구간을 다시 한번 줍니다. 쉴 때 매매하시면 됩니다. 요즘에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 전략입니다. 자, 그리고 자금 흐름은 지금 대선 이후에 정책 관련 쪽으로 쏠리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당선인이 신한울 3, 4호기 원전 공사를 조기 착공을 재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의지를 밝히고 있죠. 그래서 서전기전 같은 경우가 21%나 상승하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한신기계 같은 경우 뭐 먼저 올라왔었죠. 그래서 한신기계 같은 경우도 상승 후 휴식, 그리고 한전산업 같은 경우 상승 후 휴식, 윗꼬리를 좀씩 달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누누이 지금 수개월째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정권에서 정책 중에 가장 기본은 부동산, 뭐 원전,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 여러분들이 같이 주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다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주 올라오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윗꼬리 달고 이렇게 쉬고 있는 거 쉬는 구간을 잡으셔야지 추격 매수하면은 괜히 물립니다. 따라가지는 마세요. 정책주들은.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쉴 때 매매해야 된다. 뭐 10번, 100번 강조해도 이제 모자라지 않습니다. 자, 오늘 TS 트릴리온 같은 종목도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탁됐죠. 그러면서 탈모 치료제 이 반값 공약이 시행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과거에 한 차례 테마를 형성하면서 고점 찍고 제자리로 돌아왔죠. 그 후에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면 다시 한번 뭐 이슈를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 외에 뭐 같이 올라온 종목은 이제 프롬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기존에 한 차례 이슈를 받고 그리고 바닥권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뭐 이슈를 받고 있는데 뭐 핵심 공략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순환하는 정도로 한번 걸쳐가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동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 정책적으로 엮였는데 이거는 인맥 관련주로 엮였으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디테일하게 보기에는 좀 좋지는 않다라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이제 최상목 전 이제 기획재정부 차관이 임명됐죠. 이분이 이제 일동홀딩스의 사회이사로 있다 보니까 일동홀딩스랑 일동제약이 오늘 한 5, 6% 정도 올랐는데 이건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주민터넷 그리고 뭐 로봇 관련주, 이 AI 로봇 관련주들 말씀드렸는데 주민터넷은 6,700원부터 해서 이 위쪽에 매물대가 좀 있다. 그래서 돌파해서 안착하는지를 잘 봐야 된다. 만약 이번에 안착하면 7,000원대 돌파해서 생각보다 좋은 시세를 줄 수 있다. 만약 여기서 저항받으면은 휴식 구간을 조금 기다려보자.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주민터넷 같은 경우는 오늘 장중에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유지되지는 못해서 윗꼬리 달고 6,700원 살짝 아래에 걸쳐놨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오늘 음봉으로 크게 밀린 것도 아니고 이 정도 유지되지는 못했지만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기존에 있던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살짝 쉬어도 되고 어제 이미 상한가를 진행했고 오늘도 이제 뭐 소폭이지만 2%대의 플러스권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은 아직까지는 양호합니다. 6,700원 위쪽을 제압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관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민터넷 대신 오늘은 마인지랩 같은 경우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자, 이쪽에서 이제 어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하면서 썩 그렇게 재미를 못 봤는데 오늘 이제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이면서 거의 저항 부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종목도 이제는 저항 구간에 올라와 있으니 추가적으로 상승한다.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의 매도 영역이거나 아니면 더 들고 갈지를 고민하는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좀 휴식 구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요 27,000에서 8,000원 구간 이 구간을 넘어가는지를 확인하고 차라리 위에서 매매하는 게 더 낫어요. 저항을 돌파하고 매매하면 속도는 좀 빨라지겠죠.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좀 더 좋은 가격에 그리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겠죠. 이 두 가지 전략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인성정보 말씀드리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도 정책적으로 드라이브를 건다 말씀드렸는데 오늘까지 연속적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인성정보도 윗꼬리를 나면서 살짝 쉬고 있죠. 그 외에 비트컴퓨터나 유비케어, 뭐 인피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적으로 같이 묶여있는 이 디지털 헬스케어, 유헬스케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쪽으로 해서 이제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하나하나 올라오고 있다. 비트컴퓨터도 오늘 윗꼬리를 달았는데 10,000원 구간 넘어가야지 뭐 강해질 수 있는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수보다는 좀 관찰하는 정도. 오늘 수급은 좋았습니다. 관찰하는 정도로 보시고 10,000원을 넘어가는지 아니면은 이제 좀 휴식을 취하는지 두 가지 봐서 넘어가면은 매매하거나 아니면 휴식 구간에서 매매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쪽도 정책으로 엮여 있으니까 순환이 될 겁니다. 그래서 순환되는 쪽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휴식 구간을 노리거나 돌파한 후에 보시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리거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뜬금없이 올라갔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세신 컨소시엄에 서울리거가 참여해서 이제 이 부분이 좀 이슈가 됐는데 이 치과용 의료기기 업체죠. 이 디오 인수에 숟가락을 좀 얹었다. 세오 컨소시엄에 참여를 했다라는 이런 과정에 의해서 서울리거가 상한가에 들어갔으니까 요거는 이제 뭐 단발성 이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업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지거나 뭐 개선이 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발성 이슈 정도로 생각하시고 보유하신 분들이 이제 잘 정리하는 구간을 찾는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돈이 다음에 어디로 쏠리느냐 하는 쪽으로 리오프닝 말씀드렸는데 오늘 보시면 인터파크를 비롯해가지고 여행 관련주들 노랑풍선, 뭐 하나투어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뭐 진에어 이런 이제 항공주들 그리고 뭐 서부 T&D나 이런 뭐 숙박이나 이런 관련 쪽 그리고 이쪽 여행주 쪽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이로닉이나 제이시스 메디칼 같은 경우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들은 이제 미용 쪽이죠. 미용 의료기기 쪽인데 리오프닝이 되면은 이제 여성분들 좀 미에 또 다시 한번 과시를 해야 되는 계절이 오기 때문에 미용 의료기기 쪽 같은 경우도 주목을 좀 받으면서 추세를 예쁘게 잘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TJ 미디어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많이 강조해 드렸으니까 더 많이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이 거리두기 같은 경우도 뭐 해제되고 하면은
이제 노래방 쪽에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제한 같은 경우도 뭐 11시까지 지금 연장이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아예 완전 전면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CJ/CGV 같은 경우가 아직 좀 덜 올랐는데 추세는 예쁘게 만들고는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강도는 약합니다. 수급이 한 차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급이 들어오면은 살아날 수 있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월 11일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한세실업 대표적인 종목으로 이 종목 잘 관찰해 보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22,000원을 앞두고 있는데 이 22,000원 돌파 시도하는 날 거래량이 붙으면은 이런 종목을 매매하면 됩니다라고 관심 종목에 넣어주세요 말씀드렸는데 이 거래일 만에 오늘 장대 양봉을 형성하면서 10%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좋아지기 시작하는 그리고 순환이 되기 시작하는 업황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올해 좋아지는 섹터들 쪽 그리고 정책주가 아니어도 이런 쪽이 분명히 저렴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는 섹터들이 있단 말이죠. 영업무역 설명드리면서 한세실업 말씀드렸는데 오늘 한세실업이 일을 한번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돈이 자금 흐름이 바뀌고 돈이 쏠리는 쪽으로 보셔야 됩니다. 찍어드린 종목 올라왔는데 여러분들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 이제 이 구간에서 한 2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는 천천히 여러분들 뭐 수익 잘 냈으니까 분할로 짧게 뭐 단기간이었으니까 짧게 수익 실현하면서 보셔도 좋습니다. 뭐 장기로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은 굳이 오래 끌고 가기보다는 급등한 종목들은 빠르게 처리하고 또 다시 쉬고 있는 종목들 또 돈이 쏠리는 종목들로 이동하는 게 더 유리한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연일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된다? 떨어지게 놔둔다. 건드리지 않아야 된다. 지난주에 40만원 구간 여기 살짝 이탈할 때도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은 지금 매수 40만원 아래라고 싸다 하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내려갈 때까지 하락이 정체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목표치는 35만원대가 될 텐데 35만원 구간을 지켜주는지 혹은 35만원 이탈했다가 35만원을 다시 회복하는지 정도를 확인하고 보셔야지 미리 담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35만원대 벌써 다 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매매해야 되는 종목, 돈이 쏠리는 종목과 적어도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 정도만 구분하셔도 지금은 계좌를 회복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기회를 만드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현재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중국이랑 관련해서 이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콘텐츠 관련주들이 이제 좀 하락이 좀 정체되는 구간이 나오면은 그쪽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종목들은 과거에 많이 설명드렸었는데 저희가 찝어드리진 않을게요. 이번에는 설명은 많이 드렸으니까 대신 컨텐츠 관련주들 여러분들 저희가 한 5개 정도를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핵심 종목 3종목 정도만 여러분들이 건드리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그래서 이쪽을 다시 한번 보시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락한 떨어지는 종목 이런 종목 싸다고 무조건 주워 담지 마시고 그냥 놔두시고 지금은 하락이 정체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돈이 쏠리는 종목 그리고 이제 정책 쪽 관련된 종목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뭐 리오프닝이라던가 아니면 전쟁이 끝나면 좋아지는 섹터라던가 이런 쪽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 이런 종목들 나는 알긴 알 것 같은데 종목을 뽑아내기는 어렵다. 그리고 지금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공지 올려드렸죠. 저희 상담 신청하시면서 여기 클릭해서 상담 신청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그대로 가이드해드리니까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분들께 저희 채널 신청을 한 번씩 권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투자하시기 바랍니다.